여러분 안녕하세요. 엊그제 제가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1월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직접대출 같은 경우는 1월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홈피에 접수 일정 안내가 떴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대리대출부터 정책자금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피에 가서 접수 일정 안내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피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려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렇게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자금 접수 일정 안내가 이렇게 떴는데요. 우선 일반 경영 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대리대출까지, 대환대출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5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접수를 시작한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리대출 일반 경영 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부터는 이제 직접 대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직접 대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부터 시작해서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까지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신용 취약 같은 경우는 1월 19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1월 10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리대출 일반 경영 안정자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대리대출부터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어떤 자생력 제고 그리고 생업 안정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그래서 운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업력에 무관한 전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금 체납이라든지 연체라든지 신용정보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한 대상에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이렇게 어, 지원을 해준다. 융자 조건은 동일 관계 기업당 연간 7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천만 원 이내에서는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는 5년인데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치 기간 2년 거치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에는 대출 금액의 70% 이거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상환 기간 만료할 때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는 상환 기간 만료할 때 일시 상환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요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가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다가 0.6%포인트인데요. 분기별 변동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 4분기 기준 금리는 나와 있지 않고요. 4, 4분기 기준 금리가 2.71%입니다. 그래서 2.71%이기 때문에 3% 약간 넘는 대출 금리로 적용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금리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그래서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책 우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소진공이나 은행권에서 컨설팅 받거나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든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이런 경우는 정책 우대에서 0.1%포인트
깎아줍니다. 그리고 정책 배려,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이런 기업도 0.1% 깎아주고요.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고용보험, 그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든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 노란공제, 우산공제 이런 경우도 0.1%. 그리고 성실상환인 경우에는 좀 큽니다. 소진공 직접 대출에 대해서 성실상환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비수, 비수도권 소재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0.2%포인트 이렇게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 내라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은 포함을 해줍니다. 수도권 내라도. 그래서 이 지역은 어디냐? 경기도의 가평군, 그리고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이런 지역은 이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서 지역 격차 해소로 해서 0.2%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해준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청 기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월 5일 당장 월요일부터 월요일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 절차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이 있습니다. 보증서부 대출을 주로 대리대출에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유형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접수를 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이렇게 떼주면 보증서부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보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발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신용도라든지 사업성 평가를 받은 후에 보증기관에서 이제 이 정도면 신용도도 있고 사업성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데 이거 역시 쉽지 않은 게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을 90%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책임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이 금융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런 어떤 평가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담보부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개인 신용 그리고 담보, 부동산 담보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죠. 바로 지원 대상 여부가 판단이 되면 바로 이렇게 금융기관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용도라든지 부동산 담보 이거를 평가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증서부 대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기관에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서 신청 대상 여부 판단, 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온라인 접수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신청하기, 여기 월요일이 되면 여기에 배너가 뜰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 여러 가지 있고요. 대리대출 취급은행 같은 경우는 18개가 있습니다. 경남은행부터 시작해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까지 많은 18개 취급은행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그리고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잘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셔서 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요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해당되시는 분들 모든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출 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 체납이라든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등록이 됐다든지 뭐 연체라든지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이런 것들 뭐 이런 대출 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그런 그리고 3회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 허위 부정 신청, 사회적 무리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
대출 제외 업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이렇게 도박부터 담배, 뭐 이런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여러 가지가 있죠. 유흥업종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업종은 다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 서류 발급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발급처를 잘 읽어보시고 어디에서 제출 서류가 발급이 되는지 여기 상세히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지역센터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활용해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에는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어, 해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리대출 가운데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동영상으로 또 넘어가서 다음 정책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